원래 불매운동의 취지란 게 일제품을 팔아주지 말자, 단순히 일본의 말을 쓰는 것과 일제잔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동이죠. 오마카세,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우리는 일본을 불매한다면서 우리 국민을 희생시켜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일본 불매운동이 조금은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 내용은 국민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이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저기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일본 불매운동이 조금은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불매운동은 예전에도 있었죠. 그때마다 끓는 냄비처럼 달궈졌다가 이내 식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다면 일본은 역시 한국 국민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제품을 불매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분별력 있게 소비해 나갔으면 하는데요. 문제는 일부 감정이 많이 격해지다 보니 이 불매운동의 범위를 다소 광범위하게 잡아서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일식집이나 횟집, 일본식 선술집, 그리고 일본 음식 전문점, 이 중에서 일본의 자본이나 지분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개인이 차린 가게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요새는 일본 식자재를 쓰는 기업이나 식품도 많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횟감이야 국산이나 중국산 쓰면 되는 거고, 일본 식자재도 대체 가능한 것은 국산화되고 있으니까요. 원래 불매운동의 취지란 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제품을 팔아주지 말자, 일본의 자본을 무력화하자, 일본 기업에 손해를 입히자, 더 나아가 이참에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인데요. 이게 불똥이 잘못이면 애꿎은 자국민들이 생계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불매운동의 대상인지 이것을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 자동차 매출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60에서 70%는 뭐죠? 시국이 이래도 여전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일부 주유소나 정비소에서는 아예 일본 자동차의 주유나 정비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게다가 자기 매출의 일부분을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게, 이미 구매한 자동차의 정비나 주유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칫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나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구매하지는 않았겠죠. 그분들도 엄연히 자기 돈 내고 주유하고 정비받을 권리가 있는데, 일본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부당하면 이건 명백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일이 악화되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칫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일본 자동차의 주유나 정비를 거부하면 당장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이게 일시적인 방책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차주들의 희생을 통해서 일본 자동차의 판매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니까요. 왜 우리는 일본을 불매한다면서 우리 국민을 희생시켜야 하는 걸까요? 최근에는 일본 식자재를 팔지도 말고 또 사 먹지도 말자라는 운동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일본 말도 쓰지 말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요 일본 말이 알게 모르게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실천하려면 제가 늘 강조하는 이것, 바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둘 필요가 있겠네요. 단순히 일본의 말을 쓰는 것과 일제잔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린 붕장어, 이 붕장어를 그대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하거라고 해야 알죠. 비슷한 예로 개정어라고 하면은 잘 모르다가 하모라고 하면 그제야 알아듣습니다. 광어 지느러미는 엥가와 또는 엠삐라라고 말해야지 알아듣고, 또 보리새우를 오돌이라고 말해야지 그거 하는 사람들, 돌돔은 시마다이, 참돔은 아까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식재료가 일본식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일본에서만 서식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유래된 식재료는 더더욱 아닐 텐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명칭이 강복 이후 7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표기되고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네이버 포털에 검색을 해봐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네이버에 붕장어라고 검색했을 경우 56,497건, 안하고로 검색하면 무려 117,456건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회를 붙이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지는데요. 붕장어 회라고 하면은 고작 1,559건인데 비해서 안하고 회로 검색하면 49,389건. 이건 뭐 몇 배가 높다고 말해야 될까요? 생선회와 사시미를 검색해도 그만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말에 인색했고 일제잔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안하고 회로 검색해서 나온 지식백과는 두 눈을 의심케 했죠. 공신력을 가져야 할 두산백과는 애초에 안하고 회를 제목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안하고 조림이란 단어까지 일제잔재를 여과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제잔재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식업계나 수산업계 또는 어부, 상인들 중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부모 세대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분들의 자녀도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쓰는 이런 안하고 같은 말들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 부르게 될 텐데, 더욱이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우리말인 줄 알고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제잔재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수산물과 이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에 일본식 명칭이 많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제잔재에 포함되는 청산해야 할 명칭들을 제가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말을 조금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말을 쓰기가 조금 예민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동이죠. 이거 일본어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동은 확실히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이 맞죠. 이거를 구태여 우리말로 바꿔 부르면 가락국수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누키 우동을 사누키 가락국수라고 표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예로 일본의 정종 있잖아요. 이거는 청주라는 우리말이 있으니까 바꿔서 부를 수가 있고 또 전달력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마카세,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 오마카세란 말이 맡기다, 위임하다는 뜻인데, 여기 일식업계에서는 이제 고급 일식 코스 요리를 주방장에게 위임해서 나오는 코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서 먹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딱히 우리말로 대체해서 부를 마땅한 단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오마카세 자체가 또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 맞고요. 이것을 억지로 우리말로 바꿔서 부른들, 과연 그것이 애국일까? 가쓰오부시, 이것도 분명 일본에서 유래된 식재료죠. 분명 우리말인 가다랑어 포가 있긴 한데 전달력 문제 때문인지 잘 쓰이진 않더라고요. 더욱이 일본에서 유래된 명칭이기 때문에 그 고유성을 인정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을 존중할 처지냐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반대로 말해 일본 애들이 우리의 비빔밥이나 불고기, 김치를 그 발음 그대로 불러주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명칭을 바꿔서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 나라의 고유성을 침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말이 있다면 우리말을 위주로 부르거나 표기하고, 우리말로 대체하기가 어렵거나 대체하더라도 전달력이 떨어지면 그대로 부르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동마저도 가락국수로 바꿔야 하는 이런 상충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일본어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참고로 와사비를 고추냉이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서로 품종이 다릅니다. 국제동식물 명명 규약에서도 다른 종으로 보기 때문에 학명도 다르고
최근에는 선호핵감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본에서 유래된 전처리 기법이 국내에 많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가령 이 좀 잔인한데 물고기 이마에 구멍을 뚫어서 강선을 쑤셔 넣으면 뇌를 통과해서 촉수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를 신케지메라고 부르고, 또 뇌를 일각에 가격해서 즉사시키는, 그래서 활동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을 이케시메 또는 이케지메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래 일본에서 유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수산업계에도 그 발음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이케지메나 신케지메를 우리식으로 바꾸어 부르면 안 되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일본에서 유래됐지만 그것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부르고 끝까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라고 우긴 다음에 이것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수법 같지 않나요? 이런 건 일본이 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케지메를 우리식 말로 바꾼다. 뭐가 좋을까요? 신경마비? 척수 파괴? 좀 더 생각해보면 대체 가능한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업계에서 이케지메니 신케지메 같은 용어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달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이 둘이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 그대로 불러주자. 다만 우리식으로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후일 그렇게 불러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일본 불매운동도 좋고 우리말 쓰기 운동도 좋지만 이게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자칫 우리끼리 감정만 소비하고 또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람들에게도 이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저 같아도 찌리겐 필드 테스터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낚시 추적할 때는 이 찌리겐 마커가 달린 모자나 구명조끼를 같은 그런 의류를 입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용품을 위주로 사용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찌르겐의 관계가 아니라 지인이 운영하는 국내 총판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제가 난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품을 안 쓸 수도 없고, 반대로 지금 시국에 대놓고 노출시키기도 좀 그렇고, 저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보니 난감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으실 줄 알아요. 일본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협력업체라든지 주 거래처였다든지 여러 분야에서 골머리를 앓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적어도 그런 분들에게 이번 불매운동의 불똥이 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개인의 소신과 자발적인 참여로 뜻이 맞아서 하는 운동이니만큼 불매운동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과격한 행동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있지만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시국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짚어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불매운동이 무조건적인 보이콧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과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한국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